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이 든다고 슬퍼 말라. 행복은 50대부터 온다. 성장하는 50은 늙지 않는다. 지은이는 정미수, 발행은 유노북스입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급변하여 몸과 마음이 나약해지고 쇠약해지는데요. 인생의 전환기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자는 50에도 성장하려는 열정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고 못 박으며 50이 인생의 내리막길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나를 돌보고 가꾸며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때다 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는 50에도 열정을 갖고 성장하고 도전하며 사는 저자의 30가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여자, 아내, 엄마이자 부모, 자식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일에만 치여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가꾸지 못했던 50 이전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50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내 감정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부부 사이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걷기와 명상으로 삶의 근육 키우기 등 성장을 통해 삶을 바꾸는 법을 강요하지 않고 강조하며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50대는 인생의 최저점으로 가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인생의 프라임 타임이자 골든 아워라는 사실을 몸과 마음에 새겨야 한다. 시대가 원하는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성장하는 50을 발빠르게 받아들여 인생에 대입하면 어느새 풍성하고 윤택하게 바뀐 삶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칠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내일은 저 혼자 찾아온다. 오늘을 위해 일하는 습관을 길러라. 카럴 힐티. 건전한 인생 철학을 가졌다면 지금 풍부한 기회들에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전한 인생 철학과 목표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른다. 50대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50대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다. 인생은 긴 여정이다. 일단 멈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생각만 하며 사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다. 그들은 시대의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했다. 문제는 꿈만 꾸는 사람이 많다는 거다. 정리 전문가 정희숙 씨는 그동안 정리한 집이 2,000곳에 달한다. 정리의 달인 정리의 여왕으로 불린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어디에 살고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망설임 없이 대답한다. 아파트요. 주택에 살아요. 빌라인데요. 하지만 질문을 받고 어떻게 살고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녀가 몇 달 전 정리 컨설팅을 부탁받은 집에 찾아갔을 때다. 옷이 유난히 많아 고민이라고 해서 옷장 문부터 열었다. 집안 여기저기에도 옷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구겨진 채 쌓여 있었다. 아내의 옷이었다. 남편 옷은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 해결책은 한 가지다. 아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인식하고 남편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리 컨설팅을 할 때 지키는 원칙 중 하나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각자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한다. 독립된 공간이 아니어도 된다. 공간이 없으면 책상을 하나 내주거나 의자를 하나 두는 것도 좋다. 물건을 놓을 자리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자리다. 혼자만의 공간이 있다면 집에 있는 시간이 적더라도 집을 편안하게 느낄 것이다. 저는 필요 없어요. 제 공간은 없어도 되는데 가끔 이런 말을 하며 자신의 자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분들을 만날 때도 많지만 말이다.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몸과 마음을 가진 이상 먹고 자고 쉬는 공간 외에도 오롯이 자기만을 위한 공간은 꼭 필요하다. 버리기만을 정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공간을 재구성하는 게 정리의 시작이다.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한다는 건 물건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똑똑하게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유행 따라 소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리는 선택이다. 쓸 거야, 말 거야, 버릴 거야, 남길 거야, 보물이야, 쓰레기야. 이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택하는 습관을 기르지 못한 것이다. 청소가 공간을 깨끗이 하는 일이라면 정리는 사람과 물건의 자리를 찾는 일이다. 나아가 마음을 풀어내는 일이다. 집안 여기저기에 박혀있는 물건들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뭉쳐진 채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것과도 같다. 자, 고개를 들어 집안을 둘러보라. 여기저기 쌓여있는 물건들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정리가 필요할 때다. 남편과 나는 일 중독이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쉴 새 없이 바쁘게만 살아왔다. 부모님이 살아온 방식으로 열심히만 살면 행복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인생에 큰 그림도 없이 열심히만 했기에 무리해서 탈진하고 말았다. 놀아본 사람이 잘 논다는 말이 있듯 휴식도 노는 것도 해본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것 같다.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좋아 늘 일만 찾다 보니 일을 하며 내 나름대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카페를 운영하고 유튜브를 찍으며 좋은 강연을 시청하고 블로그와 인스타를 통해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정신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독서와 글쓰기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는 친구다. 남편과 늦은 시간까지 일하며 옆을 바라볼 틈도 없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시야가 점점 좁아졌다. 책을 읽으며 나를 알아가고 세상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나만의 철학을 세울 수 있었다. 어떤 분야에서든 건전한 철학이 바탕으로 서 있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변화를 갈망한다면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50 이후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누구나 적당히 게을러지고 재밌어지고 편해지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적당해서 빠져나오지 못해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다. 누구나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며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살아간다. 대부분은 출발이 비슷했다는 것도 또 노력과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결과만 놓고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한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삶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안다.
사람의 참된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내 안에 있다고 말이다. 그건 외모나 직업, 성공에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는 참된 본성과 교감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인간의 참된 본성은 가장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순간 삶이 편안하게 다가오면 아니란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그건 부정적인 메시지 때문에 당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성장이 없으면 지금과 똑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솔개는 장수하는 조류로 알려져 있다. 재고 70년까지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장수하려면 40세가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한다. 솔개에겐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죽을 날을 기다리든가 6개월여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거쳐 다시 사냥할 수 있도록 변신하든가.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산 정상 부근으로 높이 올라가 둥지를 지어 머물며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한다.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한다.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돋아날 수 있게 말이다.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발톱이 새로 돋아나면 날개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6개월을 지나 날개에 새 깃털이 돋아나는데 솔개는 그야말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마쳤다. 하늘로 다시 힘차게 날아올라 30년의 수명을 더 누릴 것이다. 모든 변화엔 고통이 따른다.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도전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야 30년을 더 살 수 있는 솔개처럼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적당히가 아닌 고통스러운 갱생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바라는 삶을 위해 현재의 안락함을 어느 정도는 희생해야 하는 것이다. 50대의 재충전은 단순히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는 게 아니다. 보다 건설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리 전문가 정희숙 씨의 말처럼 물건을 놓을 자리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자리이다. 집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편안하게 쉬는 곳으로 몸과 마음의 쉼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택하는 습관을 기르고 사람과 물건의 자리를 찾는 일부터 해나가자. 여기저기 박혀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마음을 풀어내고 비우자. 부부 사이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한가한 때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바쁠 때 쓰임이 있고 고요한 때 쉼이 없다면 활동할 때 도움이 되느니라. 남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으면 여럿이 있는 곳에 나갔을 때 떳떳이 행동할 수 있느니라. 책은담. 20여 년을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만 믿고 결혼한다. 그들은 생김새가 다르듯 사고방식도 다르다. 처음엔 이 다른 점에 끌려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른 점이 단점으로 보인다. 결국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만 쌓이고 불행으로 가고 만다. 대부분의 갈등 부부가 서로 뭔가 맞지 않으면 성격 차이라고 말한다. 결혼 생활의 만족도는 신혼 때 가장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져 결혼 10에서 15년 차가 되면
불만족이 최고조에 이른다고 한다. 부부가 싸우는 건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부부싸움은 같이 살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싸움의 결말은 이혼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집이 오래되면 리모델링을 한다. 도배도 하고 장판도 새로 하고 창문도 교체하고 가구들도 교체하면 새집 같고 기분도 좋아진다. 부부 사이도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건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태도를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상처 입는다. 아내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남편은 상황을 회피하고 아내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한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애정을 받고 싶어 하지만 방법을 잘 모른다. 결혼으로 남편과 아내가 얻고 싶은 건 정서적 안정감이다. 서로에게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지 못할 때 상처가 되고 위기가 찾아온다. 문제없는 부부는 없다. 겉으론 좋아 보여도 속사정이 있게 마련이다.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남의 시선을 의식해 원만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것처럼 행동하는 쇼윈도 부부도 있다. 자녀가 입시만 치르면 이혼하겠다는 사람도 봤다. 그동안은 아이들이 어려 혹여 잘못될까봐 참았지만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아내의 이런 마음을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 부부 문제는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축적되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든 부부는 행복하길 원한다. 그럼에도 불화를 겪으면 서로를 원망한다. 단점만 지적하며 마음에 상처 주는 사이가 되고 만다. 불화는 모든 부부가 경험한다. 제 아무리 행복한 부부라도 불화를 극복해 나간 경험이 있다. 부부는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른다.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부부를 불행하게 만든다. 우리는 배우자에 대해 거의 무지하다.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겹겹이 쌓이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불행을 쌓으면 더 불행해지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게 쌓이면 행복이 되는 것이다. 부부를 이어주는 사랑의 언어. 제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선 많은 커플이 상대방이 말하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불화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사랑의 언어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다. 사랑의 언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정하는 말로 칭찬, 격려, 축하, 부탁의 말이 여기에 속한다. 사사건건 질책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둘째, 함께하는 시간이다.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서 함께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소통하는 감정적 공유와 친밀감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는 선물이다. 선물은 주는 것과 받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돈이나 상품 같은 물질적 선물도 있지만 시간, 관심뿐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 등의 비물질적인 선물도 있다. 넷째는 봉사다. 서로 상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녀를 대신 돌봐주며 배우자가 돌아올 시간에 마중 나가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섯째, 육체적 접촉이다. 잠자리는 물론 손을 맞잡고 입맞춤을 하며 서로의 등을 따뜻하게 쓰다듬어주고 가볍게 포옹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배우자가 당신에게서 어떤 사랑의 언어를 받기 원하는지 알고 이해하고 해주고 그 시간들이 겹겹이 쌓일 때 가정은 행복해진다. 아무리 성공해도 배우자와 행복할 수 없다면 절반의 성공일 뿐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의 말을 듣길 바란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아내가 누구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부부가 갈등을 겪는 건 성격 차이보다 남녀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갈등이 세월에 쌓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이 된다. 부부 문제는 세월에 맡긴다고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흘러 겹겹이 쌓이면 불신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부부는 각자 배우자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자는 남편과 정서적으로 깊이 친밀하다고 느낄 때 행복하다. 남편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친밀감을 충분히 확인받는다. 한편 남자는 아내로부터 인정받을 때 행복하다. 부부는 칭찬과 인정, 배려와 사랑의 정서적인 친밀감을 통해 행복감을 느낀다. 어느 부부든 갈등이 있다. 지금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됐어도 똑같이 갈등하고 불화하고 다퉜을 것이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꿈꾸기에 50은 늦지 않았다. 꿈을 이루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감정을 얘기하기보다 감정을 숨기고 살았다. 자신만 희생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참았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사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보고 배우는 것에 힘은 세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부모님의 자화상이 되어 남편만 바라보고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 내 인생에 나는 사라지고 누군가의 며느리, 한 남자의 아내, 3남매의 엄마로서 살아갔다. 가장 중요한 나란 존재는 잊어버린 채 감정을 표현하는 법도 잊고 살았다.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선 나를 되찾고 내 감정을 잘 표현하는 공부부터 해야 했다. 남들이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한 감정 공부와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공부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내게 공부란 단순히 자산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한 공부로 그 의미가 있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하루 30분 산책을 했다. 예쁜 몸매를 위해 하루 15분 폼롤러 스트레이칭을 했다. 나를 위해 번 돈의 10%를 투자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책을 사고 좋아하는 일에 돈과 시간을 썼다. 그러며 며느리, 아내, 엄마 역할도 병행했다.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난 지금 장사를 계속하면서도 작가가 되어 2권의 책을 냈고 동기부여가 되어 많은 이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밤마다 야경을 보며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내 방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공간으로 변했다. 나만의 서재가 생겼고 나만의 공간에서 블로그에 글도 올리고 유튜브도 찍는다. 50대 이후엔 모든 엄마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 행복해져야 한다. 지금까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50대 이후엔 행복이 마음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아이에게 미안해하고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삶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나를 찾는 공부를 하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스스로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당신의 힘을 되찾고 당신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당신이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며 모든 책임을 아는 내게 돌려야 한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다. 1.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하는 자신을 깨닫고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노트에 적는다. 그 생각들이 사실인지 확인한다. 비난, 합리화, 불평은 결국 내게 돌아온다. 이런 행동이 갱년기 증상을 만들고 우울하게 만든다. 2. 하루를 마무리할 땐 잘한 일과 못한 일을 3개씩 적는다. 잘한 일은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잘못한 일은 내가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한다.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책임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든다. 당신이 타인을 탓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할 때마다 당신은 어김없이 당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3.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마음은 자석과 같아서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걸 끌어당기고 긍정적인 건 긍정적인 걸 끌어당긴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주변엔 부정적인 사람밖에 없고 긍정적인 사람 주변엔 긍정적인 사람밖에 없는 것이다. 미래를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거나 함께 모여 쓸데없는 수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노트에 적으면서 나쁜 감정들은 골라낸다. 의식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 혼란스럽게 만든다. 노력 없인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어릴 적 꿈들도 노트에 적으며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선물하자. 꿈은 10대, 20대에만 꾸는 게 아니라 평생을 꾸는 것이다. 꿈을 이루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변호사이자 미술품 수집가이기도 한 멜링카게는 탐사, 철학 및 예술 수집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저술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는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뿐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사람은 늙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의 꿈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꿈을 접을 때 늙는다고 말했다. 나 스스로 나를 한계 지을 때 늙고 병드는 것이다. 50대 일은 우리뿐만 아니라 꿈없는 10대, 20대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활기찬 모습은 없고 어깨는 축 처져 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 말은 고집센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변하는 사례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세상의 틀에 갇혀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은 늙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말한다. 60여 년간 이뤄진 에딘버러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격은 아주 다르게 변한다. 60년 전 성격과 60년 후 성격은 비록 같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성격뿐만 아니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기술, 개성 등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탁자나 책상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다. 사람은 생각하며 끝없이 성장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지, 무엇에 가치를 둬야 하는지 말이다. 누구나의 10대, 20대, 30대, 40대는 분명히 다 다를 것이다. 좋아하는 음식도 성격도 만나는 사람도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게 분명하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상처받기 쉽다. 나라는 존재와 불안, 유한성을 극복하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은 우리가 누구인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과학기술만으론 결코 완전하고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다라고 말했다. 노력 없인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노력 없이 좋은 내일을 기대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살아간다. 구체적으로 목표로 삼는 게 무엇이고 어떤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가는 그 사람의 고유한 근원적 신념에 달려 있다.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 하이데거는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실존할 수 있으며 고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50은 꿈꾸기에 늦지 않았다.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책임질 수 있을 때 유한한 운명을 깨닫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 삶 전체를 후회 없이 끌어안을 때 자유를 긍정할 수 있다. 배우고자 하는 욕망을 발산하는 기쁨.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없으면 현재의 당신이 앞으로의 당신이 될 것이다. 당신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과 당신을 비교할 때 고통은 시작된다. 엘리 코엔. 100세 시대의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80세 이상 인구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예전엔 80세를 넘기기가 힘들어 소비하고 돌봄받는 걸 당연히 여겼다. 그러나 요즘엔 생산활동을 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 80대는 장년기, 90대는 노년기로 정의 내리기도 한다. 바뀌는 패러다임으로 50대는 미지의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호기심 가득한 사춘기 시절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성공만 앞세운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나이 먹어서의 공부는 살아온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원숭미와 쌓아온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한 정보력과 경제력을 원천으로 한다. 50년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20-30년 정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난 걸 알 수 있다. 이를 시기상으로 보면 평균 수명이 60세일 때와 90세일 때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한다. 노년의 개념이 새로이 변해야 하는 것이다. 60세가 넘으면 노인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80에서 90세가 노인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40에서 50대가 되었다고 해도 아직 청년이다. 정년 퇴임 후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지만 50대 이후에 펼쳐지는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마음가짐에 따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죽는 날까지 배우며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공자는 멈추지 않는 이상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고 했다. 은퇴 후 할 수 있는 일이 정열적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상하는 것뿐이라면 남은 삶이 얼마나 지루할 것인가. 인생은 평생 배움의 길이다. 아름다운 성공시나 열정은 기적을 낳는다의 메리 케이는
25년 동안 몸바쳐 일했던 세일즈업에서 은퇴한 직후 일과 가족이 전부였다. 은퇴 후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지난 날을 회상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그녀가 겪었던 일들이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보고 배운 걸 글로 정리하면서 그동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야 했던 숱한 기회에 대한 기억들로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녀는 여성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었다. 성공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여성들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메리케이는 어떤 경우에도 기본 원칙을 바꾸지 않았고 편견의 장벽을 허물며 자신의 성공을 타인에게 돌렸다. 올바르게 대우받으며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일할 때 자부심을 지닌다는 신념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은 그녀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은 경영 철학이다. 모지스 할머니는 자식 9을 키워놓고 60이 넘어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78세가 될 때까지 자신이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시도해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4년이 못 되어 그녀의 작품들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시되었다. 모지스가 자신의 재능을 조금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우리를 위해 더 많은 아름다운 그림들을 남겼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 많은 여성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단단한 껍질 속에 웅크리고 앉아 바깥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 공부의 진정한 때는 의무교육에서 벗어나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이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인 것이다. 뇌과학자들은 지적 자극이 주어지는 한 뇌는 결코 늙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쓰면 쓸수록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신경세포가 증식되어 노화를 방지하고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게 해준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가리켜 지식과 지혜를 낳고 정신의 상고를 도와주는 주산부라고 표현했다. 배움은 우리 옆에 지키고 서서 꿈을 출산하는 고통을 덜어주고 꿈이 상고를 타고 나와 이 세상에서 햇빛을 보도록 도와준다.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배움은 꼭 필요하다. 지속적인 배움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끊임없는 자신감과 열정을 선물해 미래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해준다. 중년의 지혜는 배움에 있다. 우리가 중년이 되었듯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인이 되기 전에 미리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노후 준비는 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돈은 결과물일 뿐이다. 돈을 벌기 위한 준비된 과정이 필요하다. 즉 자신만의 평생 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파브르 곤충기로 유명한 장학리 파브르는 85세에 10권의 곤충기 시리즈를 완성하고 생을 마감했다. 미켈란젤로는 90세의 마지막 순간까지 론다니니의 피에타를 만들었다. 모지스는 78세의 늦은 나이에 화가의 길로 들어서 101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기며 화가로서 열정을 불태웠다.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인생 후반 새로운 경험을 마다하지 않는 건 배움에서 시작된다. 세계적인 노화학자 마크 윌리엄스는 습관이 주는 편안함의 유혹을 이기는 것에서부터 잘 늙기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창조력은 나이에 상관없다. 꿈은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야 한다. 어릴 적 장래희망을 상상하듯 중년에 주어진 시간을 새로운 일을 해내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년의 위기, 빈둥지 증후군은 근거 없는 음모라는 학설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다. 성공적인 중년 발달에 관한 메가더 재단 연구 네트워크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중년의 갱년기를 연구하고 있다. 8천여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10여년 동안 진행한 이 연구에서 대상자의 5%만이 갱년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대상자 중엔 중년으로의 진입을 행복한 시간으로 가는 여정으로 인식하는 이들도 많았다. 삶의 만족도는 65세의 절정을 보였다. 나이 들수록 행복한 일이 더 많이 생기기라도 하는 걸까? 그렇진 않다. 비결은 뇌의 결심 덕분이다. 나이 들수록 뇌가 감정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중년의 뇌는 본능적으로 부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감정에 더 주목한다고 한다.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 저자 바버라 스트로치는 비정상적으로 정신분열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인간의 수명을 수십 년 연장했고 뇌의 수명을 연장해 줄 새롭고 유혹적인 방법들도 발견하는 중이다. 하지만 그 좋은 세월과 좋은 뇌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1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정보 저장과 관련된 미엘린 신경의 하얀 지방질 피막은 중년 말기에 이르러서도 계속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엘린이 증가하면 연결망들이 많아진다. 뇌과학자들은 이 부분이 중년의 지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뇌 활동에 있어서 고유명사를 기억하거나 빠른 속도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한 실험이 있다. 대학생과 중년에게 나란히 책을 쥐어주고 이해도를 테스트했다. 속독면에선 대학생이 훨씬 빨랐다. 그러나 단어와 문구에 의존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면에선 중년이 대학생을 훨씬 능가했다. 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좋아한다. 우리 모두는 실패를 통해 배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만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평생 교육의 장이다. 하지만 현실은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라는 배움에서 떠난다. 배움을 향한 의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배움의 기쁨을 다시 터득하고 지식에 대한 호기심을 재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내가 갱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책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 덕분이다.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변하는 최첨단 시대에서 불편함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만큼 우리의 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로 스트레스 받고 서서히 노화를 촉진하게 된다. 많은 중년이 재능을 발휘해보지도 못한 채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 자신감 교류로 재능을 찾아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잠재력조차도 개발해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를 써먹자.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성장하는 50은 늙지 않는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